안녕하세요. 한글렉타이 부동산 전문가 현재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9월 29일 날 발표했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 총 4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일반인이 알아야 할 건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무언가 세력들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9월 22일 보도자료를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로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과 기준 현실화, 그 다음 부과 개시 시점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부분, 공공기업 감면 인센티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조금 그다지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새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이 어느 정도 부자 감세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고칠 건 고치고 그 다음 비판받아야 할 건 비판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에는 3천만 원 이상부터 초과이익 환수제를 물었다면은 지금은 1억 원 이상부터 물겠다고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3천만 원 이하여야지 면제였다면은 지금은 1억 원 이하까지도 모두 면제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하나가 부가 구간에 따라서 이제 면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여태까지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으로 기존 2천만 원 단위였던 게 지금 보시면은 1억에서 1억 7천, 그 다음 1억 7천에서 2억 4천 이런 식으로 7천만 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자 감세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온 게 굉장히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것도 있고요. 그동안의 집값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상당수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과되던 부분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부자 감세 소리는 이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거를 바꾼 거를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바꾼다고 이거 낮춰줬다고 재건축 바로 할까요? 재건축이 느려진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낮춰주겠지 혹은 없애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규제 없애줄 때까지 혹은 규제 낮춰줄 때까지 공사하지 말아야지,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재건축이 느려진 부분이 솔직히 그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맞췄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변화하는 시점을 민원을 넣고 어느 지자체장 선거할 때마다 바뀐다고 하면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기보다는 확실한 시점 혹은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그때 가서 이거를 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회의원이 바뀌었다, 대통령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가 개시 시점 조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 할 때 보면은 여태까지는 추진이, 구성, 승인 이 시점부터 준공까지의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바뀐 거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조합 설립 인가 된 시점부터 준공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재건축 구성 승인이 딱 된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이 구성 승인 이 시점부터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르는 이 시점에서 왜 조합 설립 인가 이 시점으로 밀었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 시점 재건축이라는 게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이 시점부터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게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착공에 들어가도 자,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를 보면 착공 다 들어갔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말이 나오고 문제가 이제 또 느려지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더 이상은 안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이렇게 바뀐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짚어줬으면 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업 감면 인센티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일반인이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기부 체납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 해주면은 좀 더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은 자, 실수요자 배려,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감면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재건축에서 이 이득이 여태까지 이거를 깎아주는 게 없었는데 이거를 오래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깎아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은 50%, 9년 이상은 40%에서 6년째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감면율이 나온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뀌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또 깎아주려고 서로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번에 나온 이 법률 같은 경우는 자, 재건축 같은 경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재건축하는 것 자체가 이득을 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어느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들어온 사람이 한 8년쯤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쳤을 때 자, 그 사람들이 막 뭉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년만 공사를 더 끌면은 우리 10년 되는데 그러면은 이득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공사를 지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이제 이 부여 시점 그런 거 딱 이미 부여 시점 그거 조정한 것만으로도 상당한데 그 부여 시점이라든가 그거 나온 거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딱 잘라서 그 이전에 뭐 몇 년 갖고 있던 몇 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 이렇게 딱 나눠서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도 없고 그냥 이제 공사만 늘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번에 나온 게 좀 이거는 좋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적용되면은 상당수 재건축하는 분들이 이 감면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재건축 합리화 방안 이 부분 나온 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규제 풀어준다라는 내용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연일 신고가 뭐 이렇게 어디 하락한다 뭐 이렇게 되고, 목동 재건축 뭐 어디는 뭐 하락인데 어디는 막 신고가 뭐 이런 얘기. 이거 아까 이 9월 29일쯤 기사들을 보면은 뭐 재건축으로 유명한 노두강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도 보면은 신고가, 노원구에서도 신고가, 뭐 도봉구에서도 신고가, 뭐 이런 내용 기사가 그래도 떴었어요. 제가 언론을 참 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 비싼 거 이런 거 나오는 게 결국에는 투자 심리 조장하고 그거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로 그런 업자들, 선수들 편으로 언론이 많이 기사를 써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요새는 메인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 떨어지는 게 메인 기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노출이 적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떻게든 그 메인 상단을 장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자 보세요. 노두강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 불과 며칠 전에도 노두강 이쪽에서도 뭐 신고가 찍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찾기 어려운데, 뭐 GTX 뭐 역세권 이런 것도 무색하잖아요. 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은 재건축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나온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런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가 참 기막히게 딱 그거 직전쯤 해서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올바른 정보 파악하시고, 그런 거 파악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이게 정보가 빠른 사람, 발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실제 막 올라가는 시점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는 이런 것들 정확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 시점은 그런 시점은 지나고 나서 투자하는 거,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 재건축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재건축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재건축 2번, 3번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이 그걸로 내 집 마련한다고 들어가시는 분은 제가 이제 2번, 3번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처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올바른 투자,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을 항상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올바른 방법을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오늘 몇 군데 지역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중요한 거는 재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도 확실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 한 지역만 과연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재건축 지금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구독하고요, 그 옆에 종모양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다음에 이 제가 얘기할 정보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좋았다 생각되시면은 이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거를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십시오.